여러분, 절대 귤을 그냥 드시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냥 먹으면 반도 안 되는 효과가 이 음식들과 만나는 순간 혈관은 뻥 뚫리고 뼈는 단단해지며 늘어진 피부까지 탄탄하게 되살아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 귤을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탄력이 무려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귤을 그냥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시나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기미가 점점 짙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가끔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귤 하나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귤과 함께 먹으면 차가운 손발이 속부터 따뜻해지는 음식. 둘째, 기미를 없애고 피부의 탄력을 되살리는 귤의 짝꿍. 셋째,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놀라운 조합.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귤이 왜 이렇게 대단한 과일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의 귤 때문에 특별 과거 시험이 열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에서 귤이 진상되는 시기에 맞춰 임금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귤을 나눠주며 시험을 치르게 했을 정도로 귤은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의학에서 귤 껍질을 말린 것을 진피라고 부르는데요. 이 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동시에 기의 순환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몇 안 되는 약재로 통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귤 속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 헤스페리딘, 베타크립토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에 재배된 귤은 이런 성분들이 더욱 진하게 농축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귤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울만 되면 유독 차가운 손발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핫팩을 쥐어도 손발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으시죠? 사실 이건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모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면 손발끝 혈관을 살짝 좁혀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살짝만 좁혀야 할 모세혈관을 불필요할 만큼 과하게 조여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 심장이 아무리 따뜻한 혈액을 보내줘도 그 피가 손발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겁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젊은 시절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시면서 건강은 늘 뒷전이셨죠. 그 세월 동안 혈관도 함께 지쳤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발이 차가운 이유가 단순히 혈액이 손발 끝까지 내려가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손발 끝으로 보냈던 혈액을 다시 심장까지 올려보내지 못하는 것, 이른바 정맥순환 장애가 진짜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 때문에 혈액이 심장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 말초혈관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고인 피는 금세 차가워질 뿐 아니라 심장에서 내려온 따뜻한 피가 들어갈 틈마저 없애버립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만성 수족냉증으로 악화되고 말죠. 그런데 이때 귤을 드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귤 속에 풍부한 비타민C가 혈관벽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 헐거워진 모세혈관을 탄력 있게 되돌려줍니다. 여러분, 탄력하면 어떤 성분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모세혈관의 탄력을 책임지는 이 콜라겐은 비타민C가 없으면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귤에는 이 비타민C가 얼마나 풍부하냐면요. 하루에 귤 두세 개만 드셔도 일일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아무리 열심히 콜라겐을 만들어도 체내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만들어진 콜라겐이 모두 파괴돼 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귤 속 황금빛 영양소라 불리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모세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콜라겐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헤스페리딘은 혈관 속 엘라스틴이라는 섬유 단백질이 찢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이 엘라스틴은 쫀득한 고무줄 같은 특성이 있어서 혈관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머리 감고 머릿결을 찰랑이며 엘라스틴이라고 말하던 샴푸 광고 기억하시나요? 그 샴푸 이름이 바로 이 탄력 있는 엘라스틴 성분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지켜주는 이 귀한 헤스페리딘 성분이 오직 감귤류에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양이 귤의 과육보다 오히려 귤 껍질 속에 무려 50배가량 더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귤이 어떻게 혈관을 되살리는지 알아봤습니다. 귤 속 비타민C가 콜라겐을 만들고 헤스페리딘이 혈관 탄력을 지켜준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귤과 함께 먹으면 차가운 손발을 확실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짝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귤이 마치 보일러 배관처럼 혈액이 지나갈 튼튼한 길을 만들어준다면 생강은 그 배관을 타고 흐를 뜨거운 난방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열을 만드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생강을 드시면 생강 속 핵심 성분인 진저롤 성분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해진 혈액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며 손발 끝까지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정맥순환 장애도 생강이 해결해줍니다. 헤스페리딘이 정맥 안쪽에 쌓였던 미세 염증을 없애고 혈관의 붓기까지 빼주면 울퉁불퉁했던 정맥 안쪽 통로가 넓어지며 고여있던 피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귤이 길을 닦으면 생강이 뜨거운 피를 밀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생강을 10배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을 말리거나 물에 넣고 끓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과정만 거치면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함께 약성이 무려 10배나 올라갑니다. 이 마법 같은 변화는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 성분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건데요. 상큼한 매운맛을 내던 진저롤과 달리 쇼가올은 좀 더 알싸한 매운맛을 냅니다. 바로 이 진한 매운맛이 손발을 더욱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소화력과 항염 효과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생강과 귤을 함께 귤피 생강차로 끓여 드시면 올겨울 수족냉증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귤 10개와 생강 200g을 준비해주세요. 귤 껍질은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요.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준 뒤 귤을 5분 동안 담가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비벼서 꼼꼼히 세척한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귤은 물기를 닦아낸 후 꼭지를 제거해주세요. 꼭지 사이에 수분이 오래 머물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껍질을 까서 껍질만 모아 채 썰어줍니다. 생강도 껍질을 까고 깨끗하게 씻어서 편으로 썰어주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지만 껍질만큼은 찬 성질이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채 썬 귤 껍질과 편으로 썬 생강은 약성을 높이기 위해 둘 다 말려서 사용합니다. 건조기가 없다면 넓은 채반에 잘 펴준 다음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2-3일 정도 말려주세요. 건조기가 있으시면 60도에서 7시간 동안 말려주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냄비에 물 1리터를 넣어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인 다음 말린 귤 껍질 20g과 생강 10g을 넣고 30분간 우려내주세요. 한 모금 드셔보시면 손발은 물론이고 속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남은 껍질과 생강은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서 최대 6개월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아깝지 않은 건강차입니다. 자, 지금까지 귤과 생강의 놀라운 궁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귤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생강이 뜨거운 피를 밀어보내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 겨울 손주들 손 잡아줄 때 우리 손이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귤피 생강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햇빛을 잠깐만 쬐어도 기미가 예전보다 훨씬 짙어진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거울을 볼 때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사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갱년기를 전후로 몸속 호르몬이 불규칙해지면서 멜라닌 세포가 예민해집니다. 너무 많은 양의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여기에 만성 염증이나 불면증, 산화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색소 입자들이 덩어리처럼 뭉치면서 거뭇거뭇한 기미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은 20대 후반부터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60대에는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귤 속에는 색깔 비타민이라 불리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기미의 주범인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을 막아주고 빠른 산화를 늦춰주며 색소의 뭉침까지 한 번에 해결해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시술 후 피부가 다시 칙칙해지거나 착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영양제를 섭취하도록 권할 정도입니다. 동시에 귤 속 비타민C가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늘어진 피부를 쫀쫀하고 탄탄하게 채워줍니다. 미국 영양학회에 실린 한 연구에서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 결과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한 그룹의 주름 발생 위험이 약 11%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귤이 피부 광채와 탄력을 책임질 때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매끄럽고 촉촉한 물광 피부가 완성됩니다. 아몬드 속 핵심 성분인 비타민E가 피부 표면을 감싸는 유분층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아몬드 속 비타민E는 귤 속 비타민C와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됩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E가 활성산소를 먼저 막아주고 그 과정에서 지쳐버린 비타민E를 비타민C가 다시 되살려줍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타민E와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피부 손상 방어력이 약 2배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궁합이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귤 속 베타크립토잔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피부 속까지 더 잘 흡수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아몬드 속 건강한 지방인 리놀레산이 해줍니다. 즉, 귤과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효능이 몇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귤과 아몬드는 강정으로 만들어 드시면 겨울철 건강 간식이자 피부 보양식이 됩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까지 잘 세척한 귤 3개와 아몬드 100g, 땅콩 80g, 호두 80g, 호박씨 40g, 조청 130g을 준비해주세요. 잘 씻은 귤은 꼭지 부분을 떼고 0.5cm 두께로 슬라이스해서 말려줍니다.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이틀 정도 건조하시거나 건조기에서 60도로 7시간 정도 말려주세요. 잘 건조된 귤은 손톱만 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견과류는 비닐에 넣어 밀대로 톡톡 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부셔줍니다. 약불에서 3분간 볶아주시면 수분이 날아가 더 바삭해지고 고소한 풍미도 깊어집니다. 볶은 견과류 위에 말린 귤과 조청을 붓고 1분 정도 골고루 섞어준 다음 종이 호일을 깔아둔 사각팬에 부어줍니다. 종이 호일을 덮고 평평하게 펼쳐주신 후 실온에서 30분간 굳혀주세요. 너무 오래 굳히면 자를 때 부서질 수 있으니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굳은 강정을 한 입 크기로 잘라 드시면 귤의 향긋함과 견과류의 고소한 풍미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 수 있으니 비용 부담도 없으시죠. 자, 두 번째도 정리하겠습니다. 귤의 베타크립토잔틴이 기미를 없애고 비타민C가 콜라겐을 만들어주며 아몬드의 비타민E가 수분을 지켜주고 건강한 지방이 흡수율까지 높여줍니다. 이것이 귤과 아몬드의 완벽한 궁합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40대가 넘어가면 해마다 골밀도가 1%씩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1%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뼈를 없애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보다 빨라집니다. 특히 갱년기가 되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데요. 파골세포의 과한 활동을 막아주던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무려 5배까지 빨라지고 전체 뼈의 양이 해마다 3%나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골밀도가 떨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에 금이 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고관절 골절, 이 사고의 90% 이상이 바로 낙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고관절이 한번 부러지면 1년 안에 걷지 못하게 될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려면, 동네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려면 뼈 건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뼈를 지키는 핵심 영양소 3가지를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요거트 속 천연 유산균입니다.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뼈는 빠른 속도로 부서집니다. 요거트 속 천연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 염증 수치를 낮춰주면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동이 잦아들며 뼈가 줄어드는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둘째, 칼슘입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칼슘은 다른 식품의 칼슘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녹을 수 있고 잘 녹아야만 장을 통과해서 체내에 흡수됩니다. 안타깝게도 50대 이상 분들 중에는 위산 분비가 적거나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칼슘 흡수율이 뚝 떨어지며 대부분이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를 귤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귤 속의 풍부한 구연산이 칼슘을 위산 없이도 잘 녹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로 변한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면서 조골세포를 만나 뼈에 착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한 칼슘을 구연산 칼슘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소화력이 약한 골다공증 환자에게 다른 칼슘제보다 이 구연산 칼슘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소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시는 분이라면 귤은 더더욱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몸이 산성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뼈에 있던 칼슘을 혈액으로 빼내옵니다. 결국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새벽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 바로 뼈 속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신경과 근육이 예민해진 탓입니다. 귤 속 풍부한 칼륨이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되찾아주면 애초에 뼈에서 칼슘을 꺼낼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셋째, 유청 단백질입니다. 요거트 뚜껑을 열었을 때 보이는 맑은 액체, 기억하시죠? 그 투명한 액체의 정체가 바로 유청입니다. 우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 유청 단백질이 근육량과 근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뼈에다가 갑자기 웬 근육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세대분들에게 근육은 뼈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낙상 위험이 3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뼈를 지키려면 근육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식사 때 요거트 한 컵만 챙겨 드셔도 유산균, 칼슘, 단백질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으니 이보다 편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귤과 요거트로 만드는 뼈 근육 영양 간식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귤 1개와 요거트 반컵, 고구마 2개를 준비해 주세요. 껍질을 벗긴 고구마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찜기에서 15분간 쪄주세요. 전자레인지를 쓰시려면 잘게 썰어 용기에 담고 물 조금을 넣은 뒤 8분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껍질을 벗긴 귤 1개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귤 알이라고 부르는 흰색 부분, 이걸 떼지 마세요. 이 흰색 부분에 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고구마가 잘 익었으면 볼에 넣어 으깬 다음 갈아둔 귤즙을 붓고 감자 전분 2스푼과 소금을 살짝만 넣어 반죽해 줍니다. 완성된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떼어 동글납작하게 호떡 모양을 잡아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에서 노릇하게 구워준 다음 요거트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은은한 귤향과 달달한 고구마, 상큼한 요거트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습니다. 자, 3가지 궁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귤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 3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곰팡이가 핀 귤은 그 부분만 도려내지 마시고 통째로 버려주세요. 겉으로는 곰팡이가 살짝 핀 것처럼 보여도 이미 과육 안쪽까지 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곰팡이가 만들어낸 독소는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깝더라도 통째로 버리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귤을 공복에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귤은 유기산이 많은 과일이라 빈속에 드시면 위산이 식도를 자극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평소 속쓰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식후에 한두 개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 당뇨가 있으시다면 귤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귤에는 소화 흡수가 빠른 단순당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였습니다. 첫째, 귤과 생강입니다. 귤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생강이 따뜻한 피를 밀어보내 차가운 손발을 속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귤피 생강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둘째, 귤과 아몬드입니다. 귤이 기미를 없애고 콜라겐을 만들어주며 아몬드가 수분을 지키고 흡수율까지 높여줍니다. 귤, 아몬드 강정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셋째, 귤과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 칼슘, 유청 단백질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고 귤의 구연산이 칼슘 흡수율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귤, 고구마, 호떡에 요거트를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귤과 생강으로 혈관을 살리고 귤과 아몬드로 피부를 지키고 귤과 요거트로 뼈를 튼튼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싼 영양제 하나 없이도 우리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우리 건강은 늘 뒤로 밀어두셨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귤 드실 때 이 3가지 짝꿍을 꼭 함께 챙겨주세요.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겨울 건강하게 보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